이렇게 하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조치를 해야지. 김상조 정책실장님 실망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걸 깨셔야 돼요.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대통령한테 드리는 짤을 하나 만드세요. 네. 해서 청와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알릴레오에서 뭐 재난수당 또는 재난기본소득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들의 도입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 그러니까 70%까지 받으시는 거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 신청이나 지급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오시면은 신청을 받고 지급도 하고 하는 건데 지자체별로는 뭐 온라인 신청이나 모바일로도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이거 관련된 그러니까 뭐 안내도 기본적으로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4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 그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100만 원은 현금과 쿠폰, 지역화폐 이런 걸 섞어서 쿠폰, 소비 쿠폰 이런 거 섞어서 나간다는 거고요. 뭐 지자체가 20% 정도 매칭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비평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상위 30%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서둘러서 5월 중순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려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반응은 당연하신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65%가 찬성한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예. 근데 다만 그 포털에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언론에서 고소득자 세금 70% 내는 고소득층 재난지원금 제외 우린 국민 아니냐? 뭐 이런 타이틀을 뽑으신 다음에 그건 당연히 뭐 나오는 거죠. 뭐 뽑으신 다음에 그 밑에 댓글 달린 걸 보니까 고소득자 분들은 나는 세금만 많이 내고 이럴 때 배제하니까 너무 섭섭하다. 저는 이제 사실 대통령을 만약 뵙고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진정될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얼마나 빨리 경기 회복을 하느냐. 그 다음 단계 관심은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V커브. 그러니까 이거는 외생 변수, 외부 쇼크에 의한 패닉, 경제적인 그 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외부 쇼크가 종식되면 곧바로 회복될 거다. 대대적인 자본 파괴도 없었고 전쟁 같으면 자본이 파괴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금융 위기 같으면 금융사들이 파산해서 맞습니다. 이 금융 자산들이 휴지 조각이 돼서 소득과 재산이 팍 감소해 버리잖아요. 이 전염병은 그거는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100조 단위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를 해서 이제 알짜 기업, 흑자 기업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지금 무제한 돈을 풀고 있어요. 금융 쪽 대란은 일단 막고 있죠. 실물 쪽은 어쩔 수 없이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건 불가피해요. 그러나 필수 생산 시설들은 이제 봉쇄를 해서라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수출은 지금 지난 석 달간 작년보다 1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물 분야에는 멈춤이 있고 금융은 혼란이 예정돼 있는데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막혀있던 이 실물 경제를 돌릴 거냐.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는 이 정책 이번에 내놓은 이 최대 100만 원 규모의 1,500만 가구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이 소비진작책을 가지고 V커브를 만들 수 있냐. 저는 택도 없다고 봐요.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양적으로 부족하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당장 문제가 나온 게 소득만 볼 거냐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볼 거냐. 그러면 뭐 재산은 몇십억 되는데 작년에 소득이 없었으면 적었으면 그럼 받냐. 재산 한 푼도 없고 나무 집이 새 들어 사는데 월세 사는데 작년에 소득 많았다고 못 받냐. 이렇게 해서 이게 심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자영업자예요. 저는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인데 저희가 지금 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보려면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봐야 돼요. 그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 금액이 언제 거냐면 재작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금년에 나를 지원하는데 재작년에 나의 소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봉급생활자들 근로소득세를 내는 분들 경우에는 작년 연말 정산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를 지원하는데 작년 거를 기준 안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그 돈을 벌었는데 금년에 지금 실업자가 돼서 어떡할 거예요. 지금 닥쳐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작년, 재작년의 소득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럼 자, 지금 누가 어려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계가 속이지 않을 수 있고 서로 다 그래 이거 정도면 공평하다고 받아들일게요라는 게 그나마 세금 낸 내역이니까요. 그렇죠. 그래봐야 작년, 재작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지금 어려우신지를 어떻게 알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지원 방식을 바꾸면 즉시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다. 100% 지급이요? 예. 다 주라는 거예요. 우선 액수가 너무 적어요. 액수를 늘려야 돼요. 네. 2차 추경 편성을 하든가 그러니까 2차 추경 편성에 세입 분야에 국채 발행을 넣든가 해서 액수를 몇 배로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두에게 줘야 돼요. 모두에게 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 모두에게 주는 거를 왜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논리로도 다툴 수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다 줘요. 100만 원이 되었던 400만 원이 되었던 예. 1인당 100만 원이 되었던 예. 가구당 100만 원이 되었던 다 주고 이거를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그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면 연말정산,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면 그 소득 금액에 이걸 추가하면 돼요. 2020년 연말정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 1인당 예. 100만 원 줘. 그러면 우리 4인 가족이니까 제가 400만 원을 받아요. 응? 400만 원을 받고 400만 원을 써요. 그리고 내년 6월에 가서 금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별로 못 벌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업소득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 이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거 다 내 돈이에요. 거기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금년에 못 벌었어. 그 정부에 400만 원을 우리 4인 가족에게 줬는데 그걸 내가 다 잘 썼어요. 근데 내가 금년에 너무 못 벌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보태도 세금을 낼 게 한 푼도 없어. 그럼 나는 400만 원을 지원받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400만 원을 받잖아요. 예. 그럼 저는 최고 세율을 내요. 한계 세율. 네. 내가 그래도 괜찮게 벌었으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하면 요 400만 원을 보태면 최고 소득 구간에 4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70만 원을 일단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수당에도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내가 금년에 못 벌면 내가 4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전에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괄해서 4인 가족에 400을 지급을 하면 네. 내년 가서 예. 이제 봉급생활자들은 올 연말 정산 때 거기 얹어서 과세소득을 내면 되는 거고 저 같은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내년 6월 달에 가서 내 소득 금액 과세 표준 금액에 400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벌었으면 반을 토해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고소득층에는 좀 덜 주고 그렇죠. 덜 주고 저소득층에는 많이 주고 예. 그게 이미 기존의 세율 체계로 다 우리가 걷어왔기 그럼요. 때문에 그 시스템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되는 거고 그거를 굳이 경계선에서 뭐 69.9%에 해당되는 사람 받고 70.01%에 해당되면 못 받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소득 격차는 100만 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막으려면 이렇게 경제 관료들이 맨날 하는 꼼꼼한 대상자 선별하고 뭐 몇 %로 설정하고 무슨 예산 액수 계산하고 이 짓을 때려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제 관료들이 앉아서 맨날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씩 주면 50조 원이에요. 50조 원인데 여러분 우리 GDP 얼마쯤 돼요? 원어로? 2천조. 예. 우리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이 예. 국민소득 2천조쯤 돼요.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얼마냐? 40%쯤 돼요. 800조 원쯤 돼요, 지금. 800조 원이요. 그게 무슨 40% 넘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억 연봉자가 네. 4천만 원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 800조 원 가지고 GDP 대비 40%라 그래서 덜덜 떨고 있는데 빚을 국채를 발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그러나 이걸로는 안 돼요. 이게 비판 여론을 좀 예. 지나치게 의식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거는
이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대통령이 긴급하게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뭐 여당의 그 수뇌부 이렇게 모여서 합의안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이랬더니 가져온 합의가 이거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이걸 깨셔야 돼요.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답답해서 언성이 높아져서 목이 실라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저 너무 동의합니다. 아, 속이 이렇게 시원합니다. 하고 예.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 금융 지원이라든가 특히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고용 유지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네. 여기에 얹어서 예. 국내 소비 진작책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비상한 시국에는 예. 비상한 조치를 해야지. 이 전무후무한 비상한 시국에 옛날부터 자기들이 교과서에서 봐왔던 것들을 쪼물락거려 갖고 무슨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김상조 정책실장님 실망입니다. 예, 오늘 방송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좀 청와대 저기서 좀. 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좀. 이거 아니 우리가 대통령한테 드리는 짤을 하나 만드세요. 청와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거를 해야. 예. 이거를 해야 선거 국면에서 예.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선거 국면에서 정 안 되면 민주당이 이런 내가 민주당 의원은 아닌데 하여튼 누가 되었든 이런 공약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예. 아유, 속이 시원하네요. 자, 저희 1시간 벌써 반이나 예. 지났습니다. 이제 마감해야 돼요. 예, 마감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함께 인사드리고 마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